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2023년 제4회 시행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 우리 첫 번째 GNSS 시스템, 측지학 및 GNSS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편평률을 알려줬을 때 20률을 구해라. 그러면 간단하게 편평률은 A분의 A-B, 20률은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편평률과 20률이 거의 형태는 비슷한데 제곱과 루트, 그러니까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길이의 차원에서 제곱을 하면 길이가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를 다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길이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원위치를 하게 되면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알려준 게 편평률이 300분의 1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A가 2항이 되고 300이 2항이 되면 300 가로 A-B는 A가 된다. 여기 다시 전개를 해보면 300A, A를 2항시키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B는 0. 그래서 요 300B를 다시 2항을 하면 는, 자, 요는 300B가 되겠죠. 그래서 299A는 300B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300을 다시 2항을 해주면 B는 300분의 299A. 그래서 요 B 자리에다가 A와 관련된 값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면 어떤 식이 되냐면, 그 밑에 잘 풀이를 써놨죠. 자, 밑에 값을 보시면 20률에 대한 값이 A제곱 그대로 가고요. A제곱, 그 다음에 B가 300분의 299A의 제곱. 그런데 모든 항에 A제곱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분모에도 A제곱이 있고 분자에도 A제곱이 있으니까 서로 약분해서 서로 그냥 지우게 되면, 소거하게 되면 A제곱은 1이 남고 300분의 299의 제곱, A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00분의 300, 그것이 1이 되니까 300의 제곱분의 300의 제곱 마이너스 299의 제곱. 그래서 300의 제곱은 루트를 밖으로 나가서 300이 되고 300의 제곱 마이너스 299의 제곱은 599라는 값이 루트 안에 남게 되겠죠. 그러니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300분의 루트 599.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이항하고 계산하는 과거에 출제됐던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상태에 따른 정밀도 저하율을 뭐라 그러냐. 이 DOP라고 하는데, 이 DOP 중에 P는 프리시전, 그래서 정밀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딜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다, 저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DOP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가 저하가 되는, 그러니까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에 따라 정밀도가 저하가 된다. 즉 위성 세계와 지상의 기준점들이 이런 식의 어떤 도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렇죠? 위성과 수신기와의 이런, 그러면 이렇게 이제 4개의 면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면을 이루는 사면체가 되는데, 그것이 정이 여기다 붙어야 되겠네. 정사면체가 되면 서로 간의 거리와 삼각형의 면적들이 서로 동일한 그런 어떤 도형을 이루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 근데 위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치 상태가 어느 순간에 완벽한 이런 정사면체를 이뤘다가 이 정사면체를 이룬 그러한 배치가 깨지게 되겠죠. 분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완벽한 정사면체를 이룰 때의 DOP 값을 1이다라고 해서 이게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최적의 배치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이후 요때 관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관측이 되지만, 이런 순간은 정말 순간적인 그런 정사면체를 이룬 이후에 바로 또 이 정사면체를 이루는 이 형태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사면체를 이룰 때의 값을 1이라고 보고, 그 정사면체가 분해가 되는, 해체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기본적인 그런 관측값이 오차를 보일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 그러니까 DOP 값이 1일 때가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고, 높은 DOP를 이루게 되면 배치 상태가 나쁘게 된다. 그래서 그 제한 범위를 정하게 되겠죠. 10 이상 벗어나면은 관측을 중단한다.
뭐 정밀한 관측일 경우는 한 6 정도를 벗어나선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이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에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균의 수면을 6지까지 연장했을 때 가상적인 지구의 형상.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될까요? 곡면의 형상이 되겠죠. 곡선의 형태가 면을 이루는 곡면의 형태가 된다. 맞고요. 두 번째, 중력 방향의 수직이다. 중력이 지구의 중심 방향, 어떤 지구의 표면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중심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 면에서는 이렇게, 지구 중심은 뭐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지구의 중심 방향의 수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수직인 포텐셜이 같은 면을 이루게 되겠죠.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전 타원체와 동일한 형상이다.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데 굳이 지오이드란 용어를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지오이드가 곧 회전 타원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측지학에서는 이 지오이드를 참 지구의 형상으로 본다. 지구의 형상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뭐 기본적으로 곤란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상으로, 포텐셜이 같은 부분들을 가상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오이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4번에 GPS 위성의 궤도상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관계가 먼 것은 알마낙이나 방송 궤도력은 대략적인 위치, 궤도에 대한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현재 상황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IGS의 SP3 같은 경우들은 국제 GNS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밀력. 다 1, 2, 3번 같은 경우는 전부 궤도상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볼 수가 있는 반면에 4번에 보면 아이온엑스라고 하는 거는 전리층에서의 TEC를 정의한 데이터 구조의 표준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리층 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의 궤도라기보다는 전리층에 대한 모델링을 위한 그런 데이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궤도상, 위성 궤도상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값으로 보기가 곤란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형도에 사용하고 있는 평면 좌표는 어느 투영법에 의하느냐. 자, 투영법이라고 하면 등각 횡원통이죠. 등각 투영인데요. 등각 투영을 하면서 횡원통 투영을 한다. 그래서 TM 투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도를 만들 때. 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통도법입니다. 원통. 메르카토르 그래서 이제 원통이라고 얘기하고 T는 트랜스버스 했다는 얘기죠. 트랜스버스. 그래서 원통을 옆으로 돌려놨다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등각 횡원통 투영에 의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되고 TM 투영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UTM이라는 것도 있죠. UTM은 경도를 6도 간격씩, 위도를 8도 간격씩 구분하는 데 반해서 TM 투영은 경도를 2도씩 구분해서 4개의 구역으로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이렇게 이제 4개의 좌표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투영법에 의하냐? 그럼 답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면 등각 투영, 등각 횡원통 투영, 영어로 한다면 TM 투영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